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과 시간, 인력은 어마어마한데요. 방송 스태프들에게 영순위는 빠른 촬영 진행에 재밌는 방송 결과물이다 보니 다른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순위 밖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앵그리맘이라는 드라마는 새벽에 이렇게 원기욕을 모으는 조명을 설치해 큰 욕을 먹기도 했는데요. 올해 7월에도 클리앙에는 드라마 야간 촬영은 민폐가 기본인가 봅니다 라며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아파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하면 사람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한 SBS 웹 드라마팀이 캠핑장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장작 파티를 하다가 딱 걸려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뭔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민폐 끼쳤던 방송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2018년에 방영했던 드라마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참 말이 많았었는데요. 제작 발표회에서 남자 주인공인 김정현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욕을 먹었는데 드라마 중간에 아예 중도 하차를 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김정현의 여친인 서예지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연 배우도 진상이었지만 스태프들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2018년 트위터에는 몇몇 사진과 함께 MBC 스태프들 제정신이냐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떡하니 버스 정류장 앞에 촬영용 트럭을 주차해놔서 버스를 놓쳤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걸리기는 싫어서 트럭 뒤에 차 번호까지 가렸다며 트윗을 올리는데요. 이후로 이분은 폭주하여 엄청나게 많은 트윗을 날렸는데 편의점 입구 앞에 한 연예인의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어서 차를 빼달라고 하니 아이씨라고 하며 전화를 끊기도 하고 편의점 점장님이 임대료 다 내는 공간 앞에 입구 막고 영업방해 하면 어떡하냐고 하니 임대료 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스텝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점장님 말이 맞는 것 같으니 죄송합니다 딱 한 개 문자를 보냈다고도 하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도 MBC 시간 떡하니 붙은 법인카드를 글쓴이한테 던지듯이 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1,800원짜리 커피 파우치 하나씩 사서는 5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는 스텝도 있었는데 휴대폰 충전할 때 있냐고 물어보더니 밖에 있는 콘센트를 발견하고 그냥 충전까지도 했다는데요. 점장님이 뭐라고 하니 그냥 자기들끼리 꽁얼꽁얼거리며 점장님을 째려봤다고도 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촬영팀들도 이렇게 왔다 가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불법 주차를 할 때마다 찍어 올릴 거라며 다른 차량들도 지속적으로 찍어 올립니다. 심지어 옆 건물 앞에도 계속 차를 대자 건물주가 차를 대지 말라고 하니 당신이 땅 주인이냐고 욕설과 폭언을 해서 경찰을 부른 뒤 펜스까지 쳐놨다고 하는데요. 이 글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자 결국 시간팀은 공식 사과문을 올렸는데 개인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하여 영업에 방해가 되어 죄송하고 점주에게도 사과하러 갔지만 업장이 없어 다시 방문하여 다시 사과하기로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광고 천재 이태백이라는 드라마는 인천 대공원의 동물원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노란색 끝만 둘러놓는 식으로 아예 동물원 입구를 폐쇄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하고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는 스태프들이 병원의 장애인 주차장 포함 거의 모든 주차장을 선점해놔서 실제 환자들은 멀리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댈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렇게 왔더니 주인공이 병원에 걸어 들어가야 하는 장면을 찍어야 한다며 병원 입구까지 막아서 다른 입구로 들어가야 했었다고도 합니다. 너무 괘씸해 해당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했다고도 하는데요. 의사 요한 팀에서는 불법 주차한 사실을 인정하며 과태료도 납부했다는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이라는 드라마의 촬영 스텝 차량 역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차를 무단 주차해 놓았다가 딱 걸려서 한 펜코 유저가 신고를 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는 한 학교에서 촬영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은 목요일 대낮에 촬영하면서 학생들이 소리를 내면 스태프들이 소리를 질러 학생 중 한 명이 영상을 올렸는데 스태프들이 오히려 구경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갔다고도 하는데 실제 학생들을 촬영한 스태프는 촬영 후에 온라인 스포를 하면 고소할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게임토피아라는 오락실은 한 드라마팀이 대여료내고 드라마 촬영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오락 기기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갔다는데요. 기계 뒷공간에 먹다 남긴 스벅 커피도 버리고 가고 펌프 발판에 껌 뱉어놓고 이니셜 D 제로
그리고 캡처보드에 있는 전원 연결용 마이크로 USB 데이터 케이블까지 가져갔다고 하네요. 해당 드라마는 MBC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는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들 역시도 민폐를 종종 끼치는데요. 런닝맨은 교보문고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50여 명의 인원이 우르르 몰려와 서점 고객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욕을 먹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당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대 서강대 숙대 2대 동맹 휴업 선포식이 있던 날 바로 그 옆인 2대 정문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자 스태프가 시민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작진을 향해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글쓴이가 학교 가는 길에 스텝이 비키라며 밀치기도 했고 학생들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기도 했으며 정확하게 CXX 소리를 들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런닝맨 제작진에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게시물엔 댓글을 통해 경험담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공항철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촬영팀이 우르르 오더니 지하철이 와서 타려니까 이 문으로 타지 말라며 막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민폐는 무한도전에도 있었는데요.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편에서 기차를 타고 정준하가 도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한 블로그에 무한도전 제작진에 대한 유감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정준하가 기차에 타서는 굉장히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가 영등포를 지나도 시끄러움은 가시질 않았고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어떤 스텝도 촬영이 있으니 좀 시끄러워도 양해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승객 중 한 분이 언성을 높이며 당신 내리라고 했다는데 정준하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선생님 내릴 거예요 라고 하긴 했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승무원이 와서 항의하자 수원에 내리기로 하면서도 끝까지 시끄러워서 죄송했습니다 라는 사과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당시 있던 분들이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100% 공감한다는 분부터 표 끊으러 갔는데 덩치 큰 놈들이 팔로 밀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글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뉴스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무한도전 제작팀에서도 많이 부족했었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1박 2일 역시도 민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앙선을 넘는 유턴 장면을 그대로 방송하여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2008년 사직 야구장을 방문하면서 하나의 흑역사를 만듭니다. 롯데도 잘할 때가 있었는데 2008년이 그랬는데요. 못하다가 잘하다 보니 홈구장 연속 매진 경기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경기는 최종 순위를 2위로 가느냐 3위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던 두산과의 3연전 첫 경기다 보니 굉장히 중요해 당연히 매진이었는데요. 이럴 때 1박 2일 팀에서 사직 야구장에서 촬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클리닝 타임 때 마운드에 들어가서는 춤추고 노래를 했는데 출연진과 함께 스태프들까지 우르르 몰려 들어가며 그라운드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클리닝 타임도 길어져서 선수들의 컨디션 역시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롯데가 6대5로 졌고 시리즈 수입을 당하며 최종 순위는 3위로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부산 사람들이 야구장에 롯데가 이기는 걸 보러 가지 1박 2일 출연진들 보러 가진 않을 텐데요. 롯데 팬들은 1박 2일 때문에 진 것처럼 느껴졌고 정말 많은 야구 팬들의 욕을 먹습니다. 실제로 모태 롯데 팬으로 알려진 조진웅은 이 사건 이후로 강호동이 하차할 때까지 1박 2일을 안 봤다고 밝히기도 하고 허구현 해설위원이 무릎팍 도사에 출연했을 때 강호동이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1박 2일 제작진 역시 부산 시민들에게 불쾌함을 드려 사죄해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국제적인 민폐를 끼친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여름이 대왕조개를 잡아서는 먹기까지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해당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이었던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SBS에서는 현지 기관의 허가하에 촬영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태국 측에서 조개 관련 규정을 알려줬다고 재반박하자 사과문을 냅니다. 태국 가이드가 지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지만 멋대로 다른 곳에 가서 굳이 대왕조개를 잡은 건데요. 심지어 태국에 사냥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촬영 허락을 받았던 걸로도 밝혀집니다. 태국에서는 송환을 시켜서까지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작진이 안 알려준 상황에서 이 여름은 열심히 촬영한 죄밖에 없었지만 태국에 가는 순간 5년의 징역을 살게 되기에 평생 태국을 갈 수 없게 되었으며 함께 출연했던 레드벨벳 역시도 태국 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SBS에서 태국편에 관련된 관계자를 중징계했다고는 했지만 경고, 근신, 감봉 정도의 약한 처벌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몰라서 하는 민폐일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하는 민폐가 진짜 악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